아니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뭐 아, 부동산법 그러니까 뭐 부동산 뭐 하셔도 국가보안법 됩니다. 하시죠, 그러면 차라리. 왜 오케이, 오케이. 그러냐면은 국가보안법? 지금 음. 바로 준비한 건 부동산법이거든요. 국가보안법. 네,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국가보안법으로 솔직히 가겠습니다. 우파의 논리가 참 네, 깨지기 쉬운 유리창 같은 거라서 그냥 뭘 해도 뭐 다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시작해 주세요. 네, 혹시 국가보안법을 네, 할까요? 일단 네, 처음에? 국가보안법 아 하시죠. 네,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그냥 뭐 네, 하다가 국가보안. 뭐 네, 어차피 뭐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거니까 뭐 네, 저한테 뭐 대가리 맞아갖고 피해를 좀 입고 붕대 감고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처음에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제정이 언제 네,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 1948년 8월 15일 날 그러니까 국가가 선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정을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국가보안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합의도 보고 뭐 수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그 심사도 하고 뭐 이래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국가보안법은 15일 만에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15일 만에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15일 만에 만들어진 법이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죠? 그게 당시에 만들어진 법 자체가 국가 위기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시죠? 뭐, 아니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게 어떤 네. 걸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아무리 아니라, 자, 위기 보세요. 상황이 있어 1948년에서 49년 여순 수천 사건에서 무장공비, 그러니까 빨갱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공산권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내란을 갖다가 많이 일으켰잖아요.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소요 사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급하게 제정된 거예요. 혹시 그 제정됐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잘 모르시나요?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의 개정안이에요. 아니 뭐 그러니까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슨 일제세 소리예요? 일제세에 있었던 네. 그 치안유지법이라고 있었어요. 독립군들 때려잡던 그 독립군을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이 1945년 그 일본 패망하면서 미군에 의해서 없어진 일본의 법이거든요. 이걸 개정하여서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자체가 치안유지법을 새로 개정을 해갖고 그때 당시에도 치안유지법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 그 치안유지법을 개정해서 만든 그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급하게 만든다고 제정을 아니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잘못됨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자, 얼마나 치안이 허접하게 전부, 만들어진 자, 법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은 확정이라고 보지가 유사성은 있으나 확정이 아니라 독립된 법이라고 보는 게 학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독립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법을 지금 그 우리나라 재헌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노노노. 이건 이승만 정부 때 1948년에 만든 거잖아요. 말씀 다 정부 수립 하세요 그냥. 이후에. 아니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 말씀 다 하시고 제가 대답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다 들을게요. 일단은.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보고 얘기하라는 거죠? 네, 일단 말씀하세요. 네.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국가의 법률을 하나 제정함에 있어 지금 그러니까 뭐 개정안도 아니고 새로 된 법률 제정안이 15일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태어날 때서부터 국가보안법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가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치안유지법의 개정안이므로 한시적인 법안이었어요. 이것도 찾아보세요. 아니 저기 뭐야 내인연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검색만 해도 나오는 법이에요. 1953년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나 휴전 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자라고 계속해서 지금 자유당 측 지금 그 이승만이가 주장을 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폐지되지 못한 것도 폐지안이 올라왔을 때 자그마치 1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표가 아니라 기권표를 던지면서 폐지가 안 됐던 법안이 지금 75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일 뿐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말하자면 긴급 보안법이라고 해도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게 그 아닌가요?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으면 위기 상황에 만들었으니까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게 맞겠죠. 제대로 15일 만에 만들어진 법안이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 말씀을 잠깐만요. 계속 하시든가 아니면 말 끊지 말고 듣다가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할 말 있으시면 계속해서 말을 하세요. 네, 알겠어요. 왜 말씀하세요, 그럼. 자꾸 저 중간에 끊고 들어오십니까? 알겠어요. 지금 제가 안 끊을게요. 말하세요, 그럼. 그러면 앞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들어오면 제가 입 닫고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뭐 우파들의 방식이라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좌파들이 대가리 깨진 우파들 말 들어주고 아니, 이해하고 저기요, 해야 되는 잠시만요. 게 맞죠. 제가 분명히 말 끊지 않고 계속 들어주겠다고 했죠.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논점 이탈 얘기를 왜 해요? 다시 지금 본론으로 들어와서 논점을 이야기하세요. 그것만 하세요, 당장. 알겠죠? 지금도 끊고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끊고 들어도 이상한 소리 하고 아니 있으니까. 지금도 끊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끄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다시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할게요. 그냥 뭐 대가리 깨진 우파들 그냥 중간에 끊고 들어와서 그냥 대가리 할 깨진 말 하고 말에서 싶은 그 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 개소리 하지 알겠습니다. 마세요, 지금. 내가 음. 당신의 인신공격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내가 아니 뭐 다짜고짜 계속 대가리 깨진 뭐 어쩌고 개소리 왜 해요, 당신이? 기분이 지금 이거 나빴다는 표현. 토론이에요. 아, 죄송한데, 진희님 그런 발언 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그 우자님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제가 말 한마디 끝나기도 전에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 빡 받아갖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 이걸 제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뭐 말이 사과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끊겼다. 그래서 본인이 불만이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본인도 한 두 번 정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없는데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뭐 이해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적어도 국민들과의 약속이에요. 한시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새롭게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새롭게 좀 더 완벽한 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법안이므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인정해 드릴게요. 이 위기가 끝나면 이 법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안 지켰죠.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리고 국가가 국민한테 약속을 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을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75년 동안 이어왔다면 이 법은 75년 원래는 한 1, 2년 하고 폐지되었어야 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폐지가 안 됐다면 새로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반박해 주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제가 반박할게요. 첫째, 당시에, 그러니까 1948년, 49년에 국가적 소요 사태에 의해서 긴급으로 제정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은 우리나라의 적국입니다. 적국의 대상으로 한 국가보안법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수정해야 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사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하나 뭐 짚고 넘어가자면 네. 지금 북한을 갖다가 적국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다른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나라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잘못됐어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2조가 있어요. 음흠. 그러므로 이들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영토를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단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갖다 국가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네요. 요거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안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약속대로 이걸 수정하다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이 법안은 한시적인 법안입니다. 때 되면 없어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승만 정부의 약속이에요.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아니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상황이 이러하니 수정하고 개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제 잘못이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반론해 보세요. 네, 반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갈게요. 1948년 제정 당시에 1948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제정이 됐었을 때 이게 한시적 법령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폐기했다는 공식적 기록이 어디 있나요? 한시적이란 말이 폐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 되면 파셔. 아니 그 언제 지금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잠깐만. 이승만이 아니 그러니까 했나요? 그러니까 제 말하잖아요. 말이 말하잖아요. 알았어요. 그거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시적. 가져와 주세요. 그 공식 기록이 어디 있어요? 한시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정도 시점이 이승만이 그 지나면 얘기를 했나요? 이게 뭐 팩트 체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팩트 체크 해야 본인이 돼요. 본인이 한시적인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해 놓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아니 상태에서 그걸 한 우전님이 거잖아요. 우전님이 영상에다가 여기 한시적이었다라는 뭐 내 말이 틀렸는지 안 맞는지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 법안을 만들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많은 모든 대한민국의 여론이 뭐 지금처럼 뭐 수많은 신문사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신문사들 기사에 한시적인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것도 근거가 안 됩니까 그러면? 반박을 해보세요. 반박을. 예, 태어날 때서부터 그거 잘못된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디다가 뭐라고 검색하면 나옵니까? 국가보안법 한시적 법안 이렇게 치시면 한시적 아마 수많은 기사가 나올 겁니다. 한시적이라고 써야긴 써야되는데 법조 해석상 그게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네, 그래 좋아. 한시적이라는 말이 기간을 정해져 놓지 않았으므로 네, 지금 75년 동안도 이어져 오는 네. 것도 아직 그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진짜 우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우기에 적어도 사는 행동이 아니죠. 정확하게 아니, 얘기해야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을 받지 않습니까? 이 법은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뜻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한시적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휴전 상태가 아니라 전쟁 종료 상태가 되면 폐지되겠죠. 그럼 국가보안법이. 한시적인 의미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제가 읽어드려요. 1조서부터 제가 뭐 11조까지 쭉 읽어드릴까요? 여기에 네. 국가보안법에 북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인정하고 무릎 꿇고 제가 꿀밤 6대 때리면서 그게 제가 왜 지금 꼭 북한이라고 죄송하다고 얘기가 나와야 얘기할게요. 되죠? 아니, 자,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1조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안전,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를 위한 법안 확보한다라는 게 국가보안법 1조에 여기에 북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2조도 읽어드려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환할 목적으로 구성된 국내 결사 집단으로 정의한다. 이게 북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꾸 북한을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당시에 요 잘 들어보세요. 1948년 그러니까 그때 여순이나 4.3으로 인해서 국가보안법이 생겼어요.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4.3 네. 사건이 일어났던 게 우리나라 정부가 생겼을 때예요? 북한 정부가 생겼을 때입니까? 그거 아니 북한 정부 4.3 사건 말씀해 보세요. 4.3 사건이요? 4.3 사건이 여순 사건이지. 4.3 여순 때문에 만들어진 한시적인 법안이라고 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한시적인 거는 이미 말씀했고요. 진희님이. 아니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다. 그 국가적인 위기를 4.3하고 여순을 갖고 오신 거는 님이라고요. 제가 아니라. 그러면 4.3이 한시적이란 용어는 진희님이 가지고 왔잖아요. 한시적이란 용어는
제가 썼고 한시적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찾아보면 이 국가보안법은 한시적인 법안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내가 얘기한 거고 응, 님이 얘기한 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이유가 응, 4.3이나 여순 사건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 있었으므로 응. 15일 만에 갑자기 급하게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일 만에 얘기했던 15일이라는 기간도 지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15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그러니까 15일 만에 발의되었고 그다음에 그 국회를 통과해 갖고 법안이 통과된 걸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기간이 15일밖에 안 걸렸다고요. 어떤 법이 제정돼 갖고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아내는 데까지 15일밖에 안 되는 법안이 단 한 개라도 있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국가보안법 유일합니다. 유일해. 참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정이 제정될 때 1948년부터 제대로 제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맞죠? 1948년부터. 그러면은 솔직히 만들어지는 법안 과정에서는 빨리 제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님이 얘기했잖아. 나한테 국가 위기 상황이 자, 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아니 했어요. 자, 내가 자, 3초 춘천 얘기하면 사건 님이 2000, 아니 6.25 3초 전에 얘기 얘기하면 님이 나왔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아니 그러면 아까처럼 그 님이 나는 끊고 들어갈 테니까 님이 이해하고 토론하세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3초밖에 얘기하는데 바로 끊고 들어가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아니, 토론입니까? 예, 창섭님, 3초, 창섭님, 네, 예, 그 네, 조금 이제 끊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듣고 네,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네,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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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기하지만 네, 이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그리고 이 법안을 졸속적으로 만드는 이유를 뭐 국가 위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음, 한시적으로 그 위기 상황이 벗어나면 음, 한시적으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님이 음, 얘기하는 게 음, 한시적으로 지금 한시적인 그 한계 자체가 끝나지 않은 게 지금 대한민국 휴전 국가니까 네, 북한 때문에 이 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네, 국가보안법이 생긴 이유가 네, 4.3이나 그 여순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면 4.3이 우리나라 헌법 제정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렇다 음. 그러면 북한이 여기에 왜 나옵니까? 나올 이유가 없죠. 아니요, 북한에서 남로당을 보내고 사실적으로 공산주의자 사람들을 많이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 직전에도 그리고 이 직후에도 이건 솔직히 역사 사료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 엄밀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대상으로 지정된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거 이해 못하세요?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가 생긴 게 1948년 9월 9일이에요. 4.3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왜 4월 3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1948년 4월 3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4.3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4.3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지. 그러면 북한 정부는 1948년 9월 9일 날 생겼는데 북한 정부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이 국가보안법 요거 인정하신 거잖아 본인이. 북한이 정부가 수립돼서 북한으로 국호를 굳히든 말든 어차피 해서 북한의 정부, 그러니까 남북에 있었던 정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남한 정부에 계속해서 위협을 해왔던 상황인 거고 또 하나 여소 순천 사건은 심지어 정부 수립 이전 수립되기 5일 전에 5일 전에 직접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어차피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만든 거예요. 이승만은. 이게 자꾸만 지금 얘기하는 게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북한으로 얘기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는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국가보안법이 생긴 자체가 님이 얘기한 대로 남한 정부의 위협, 여순 사건, 국가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를 갖다 위협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님들이 얘기하는 건국절이라는 게 1948년 8월 15일이에요. 4.3은 1948년 4월 3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렇다 그러면 그 남한 정부의 위협이라는 게 4.3이라는 게 남한 정부의 위협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남한 정부가 생기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요. 남한 정부가 일어나기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갖고 법을 만들어 갖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북한이
북한이라고 도대체 그러면 규정을 제가 한 가지 하고 얘기하는 말해볼게요. 게 너무 웃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을 빼시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왜 국가보안법에 북한을 빼야 존속에 돼요? 대한 그러니까 이유가 북한이 아니라 지금 1949년에 북한이 정부가 수립됐을 때 북한이라고 나왔을 그 조선 이미 중 1948년이요. 그러니까 9년이 아니라 1948년에 그러니까 조선 이민 공화국이 나고 북한이라고 명칭이 붙었잖아요. 그때부터도. 어차피 그리고 북한은 원래부터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 들어왔잖아요. 전쟁을 할 상태였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 정부가 있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저기 뭐야 이 그 국가보안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님의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치에 그건 맞지 모순 아니죠. 않아요. 역사적으로 모순이 아니라 정당화가 됐잖아요. 어차피 역사적 결과 흐름이 지나갔었을 때 그 결국 또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죠. 이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요? 그리고 북한의 체제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북한 체제 안에 있었던 인사들 자체가 나중에 북한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조선 이민 중에 그 북한이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뭐하러 폐지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생긴 이유 자체가 북한 때문에 생긴 법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유지하는 이유를 북한 때문이라고 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새로 없애고 그 북한 공산주의자 아니 잠깐만요. 그 잠깐만 공산주의자와 자꾸 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0초 남았어 10초. 제발 좀 알겠어요. 아까 좀 네네네 알겠습니다. 토론하면서 네. 좀 참을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내 지나친 그 요구인가요 이게? 그냥 제가 말이 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새로 음. 만들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정당성이 없다고요. 지금 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예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새로 수정한다면 어떤 걸 갖다가 수정할 건데요? 어떻게 만들 건데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걸 왜 대한민국 저한테 물어보냐면 국회의원들 본인이 폐지한다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 중에 자그마치 음. 37명이 동의해서 발의된 게 현재 지금 대한민국 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음. 국가보안법 폐지를 자그마치 37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10%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저는 본인이 폐지를 국가보안법이 찬성하잖아요. 아니 제가 10초만 더 얘기할게요. 국가보안법 자체가 탄생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저의 주장이 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지 님이 반론으로서 주장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전혀 반론을 못하고 반론 계속해서 못한 거 아니죠? 전 국가보안법이 계속해서 북한 때문에 반론을 있었다 했어요. 이것만 주장을 하고 어차피 계시잖아요. 북쪽 김일성 체제 안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이 자꾸만 남한으로 내려와서 자꾸만 테러를 했어요. 그거는 1948년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전에도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실이에요. 그걸 갖다가 목표로 해서 만든 것이 국가보안법이었고 나중에 한국전쟁 이후에 조선인민공화국이 북한으로 불려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김일성 체제에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고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침투한 것을 방어하기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럼 결국 이게 북한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는 것인데 그때는 뭐 북한이 아니었으니까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북한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보안법을 쭉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북한이란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다 반국가 단체, 그 반국가 반국가 단체를 세력. 정확히 말할게요. 반국가 단체, 반국가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북한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 중에 하나가 북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북한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규정 자체를 주어를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북한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 내가 만약에 김일성을 찬양하고 고무하고 하면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 반국가 행위를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됐죠? 응? 다시 그거 말씀해 주세요. 잘못되지 뭐라고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일성을 네, 찬양하고 네, 고무하면 네. 어?
나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네. 내가 요 얘기 하나 아니, 네, 이건 질문입니다. 네. 지금 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가장 아, 존경하는 저는 분이요? 부모님이에요. 저는 부모님. 아, 저는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전 제가 가장 아무 사람이나 존경한, 만들어 말아도 되죠? 내가 존경하는 분? 네, 아무나 만들어도 돼요. 저 이순신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네. 이순신 장군이 한 행위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시는 겁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름대로 가문을 무시하고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 공부 안 하고 날라리 행동했던 이 행동마저도 존경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순신을 존경한다는 이유는, 이 얘기는 이순신의 모든 행위를 존경하느냐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어떻게 존경하지만 해서 이순신의 저희 모든 아버지가, 행위를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좀. 닥쳐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서 제가 화를 하는데 이순신의 행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모르세요? 그 이순신 장군이 네, 젊었을 때 네, 공부 안 하고 네, 싸돌아다니면서 한량짓 해서 네, 과거 급제를 네. 7번이나 낙방했던 거, 이런 거 모르세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행위마저도 아니, 존경하시냐고요. 이 그게 사람아, 아니라 그거 어디서 이순신 배웠냐고. 장군이 했던 애국적인 행위를 존경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봤어? 아니, 그 창섭님 그 반말은 예, 좀 그렇습니다. 야, 너 그 사료나 보고 말한 거야? 난중일기 봤냐?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창사님. 예, 화나셔도.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를 난중일기라고 해요. 이순신 네, 장군의 자기 네, 전체적인 역사를 음. 갖다가 해놓은 게 난중일기가 아니라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다시 반말하지 말씀해, 마시고.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난중일기는 네, 임진왜란 때 네,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를 난중일기라고 해요. 네, 맞아요. 아십니까? 난중일기예요. 네, 어? 네, 반말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걸 난중일기라고 해요. 난중일기에 네, 이순신 장군의 16세 때, 15세 때 행위가 네. 나와 있지 않다고요. 똑바로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럼 그 행위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누구 이순신 어디서? 장군을 우리가 존경하는 행위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애국적인 행위를 했던 이 행동 자체를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거지.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15세, 16세 때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존경하는 건 공부 안 하고 아니죠. 놀러 다녔다는 기록이 어디서 나오나요? 아, 이순신 장군 가져오세요, 낙방이라고. 당장. 이순신 역사 장군 왜곡하지 마시고. 이순신 장군 낙방이라고 레이년한테 쳐보세요. 그냥 님이 쳐봐 그냥. 네이버가 사료예요? 아, 지금 이순신 현재 장군에 대한 당신이 한 말 위인전이나 되게 위인전을 한 번쯤은 읽어보고.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 그러한 위인전, 행위를 했지만 위인전, 나중에 이순신 위인전, 아동용 이순신 위인전에서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심지어 그 사료 이야기 잠깐만 이순신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유성룡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유성룡 사료도 읽어봤어요? 유성룡이 과연 이순신이 어렸을 때 그런 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을 내가 폄하해서 내가 미안하긴 한데 나는 우리 부모님을 되게 존경해요. 내 존경하는 내가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술 먹고 하는 행위를 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셨던 우리 아버지 그 행위를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행위 전체를 갖다가 다 존경하진 않아요. 어디 가서 가끔 가다가 도박한다고 그러니까 돈도 날리고 이런 행위를 제가 존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했던 그러한 행위들을 존경한다고요. 이거 이해 못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전체를 그 인생 자체를 다 존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순신이 뭐 어렸을 때 했던 철없던 행동에 대해서 저것까지 제가 다 존경하냐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었나요? 이순신을 존경한다고 하길래 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순신의 어떤 행위 때문에 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저 사족을 달면서 하는 말이 역사 왜곡 정확하게 했죠. 제대로 무슨 지금 역사? 사료 안 보면서 지금 그 소리를 한 거죠, 지금 현재. 과거 낙방을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네.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뭐가 있으니까 하는 뭐라요, 얘기 그게. 아니에요. 과거 낙방에 대한 내용도 저도 알고 있어요. 좋아.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순신에 대한
공적인 행정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김일성을 존경하고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님은 생각에 이 미친 또라이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음흠. 김일성이 음.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자기 가족에 대한 봉사 음흠. 정신,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김일성을 그러니까 보통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김일성의 어떤 행위, 김일성은 독립운동가였던 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의 독립운동 행위 이런 건 존경해야 할 마땅한 행위다. 예, 잘못됐습니까? 독립운동 했어요? 아, 독립운동 이거 뭐, 했냐고요. 그 김일성 정확히 할게요. 김일성은 솔직히 말해서 보천보 어느 그 근처에서 경찰서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장 독립의 수준을 봤었을 때 그게 완벽하게 김일성이 한 행위가 그 정도 급이 되나요? 아니에요. 김일성이 독립운동 했다라는 것도 그 부정하시는 거죠? 부정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은 있으나 그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한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영향력은 적었었다 하더라도 김일성의 독립운동 행위는 존경해 마땅하다.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애매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존경을 해야 그러니까 될까? 약간 그런 어떤 느낌? 사람이 김일성을 존경한다 이 말에는 음, 어폐가 있고 비판 가능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김일성의 독립운동 이건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어. 그래서 김일성의 독립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고무라는 말이 응원 지지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음, 사람을 고무해서 그 김일성의 독립운동 행위만큼은 난 응원하고 지지해. 그리고 그런 행동만큼은 많은 아이들이 따라야 할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일성의 그 독립운동 행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뭐 존경하고 찬양했다. 그러면 내가 음. 김일성을 찬양한 겁니까? 김일성 정확하게 여기서 전체 말할게요. 인생을 참에 우리나라 자, 남침을 여기서요. 하고 우리나라를 여기서요. 반으로 갈라놓은 그 잠깐만요. 반국가적인 행동을 했던 이 잠깐만요. 김일성의 생각은 나도 비판한다고요. 그렇지만 김일성의 어떤 행동은 비판을 하고 어떤 행동은 존경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안 돼요. 왜 왜 그러느냐? 안 돼? 아니, 그러면 그랬다 해갖고 왜 안 뭐든지 안 되면 되는 내가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해줄게요. 첫째, 북한은 국가로 인정이 안 됐고, 거기에 있으면 김일성은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전쟁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교에 대한 모든 행위는 절대로 정상 참작이 안 돼요. 아니, 알겠어요? 뭐, 그 행위에 아니, 뭐 대해서 말도 조금 안 되는, 뭐 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이게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면 조두순이 그 네. 형을 14년형을 받았을 때, 음. 그러면 조두순의 인생 자체가 거부당해갖고 14년 받은 겁니까? 조두순이 잘못한 그 나쁜 행위 때문에 14년 받은 거 맞죠? 만약에 그러면은 김일성이가 전쟁에 저고 지고 끌려 나왔다 그러면 그쪽은 벌써 사형이에요. 아, 그쵸. 걔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에 합당한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요. 맞죠? 네,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김일성은 정확하게 뭐죠? 전쟁 범죄 일으킨 행위를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존경해야 된다? 그 존경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애매해요. 그런데 뭐가 애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 독립운동 자체를 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부정하시고. 네, 아, 그렇게까지 잠시만요. 두 분 확실하게, 잠시만요. 네, 그 시청자분들이 논지가 많이 벗어난 것 같다 해가지고 이게 주제가 또 아, 국가보안법이었잖아요. 그쵸, 네, 국가원법이죠. 다시 네, 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국가보안법의 7조의 찬양 고무죄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 김일성의 어떤 행위, 음, 김일성이 아내를 사랑한 행위는 음,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가 찬양을 하면 존경을 해요. 나는 못하지만 김일성이 자기 아내한테 했던 행위, 자기 음. 가족한테 했던 행위 자체를 갖다가 내가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마저도 찬양이고 그게 그 국가보안법 7조에 걸려갖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김일성이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책을 읽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성경보다도 많이 팔렸던 자본론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엔 금서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뭐 때문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러면 많은 자본론이요? 사람들이 지식을 활용함에 있어서 자본론을 활용할 수 그때 당시 학생들이 활용하고 대한민국의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많은 학생들은 자본론을 공부를 못했다고요. 국가보안법의 폐해 맞죠? 잠시만요. 자본론이 김일성이 있었다고요? 카를 마르크스잖아요. 김일성이 그 나름대로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공산주의 네, 시초가 됐던 네, 자본론은 우리나라에서 네. 금서였다. 금서.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 국가보안법이 과대 해석된 부분이 맞으나 사실상 자본론 가지고 국가보안법이 100%다 적용이 돼가지고 다 잡혀간 기록은 잡혀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불임 사건이라고 아니 님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안 보셨어요? 그게 변호인 불임 봤었을 때 사건을 모티브해서 자, 나온 저기요. 거예요. 그때 잠깐만요. 불임 사건 때 국가보안법으로 고소가 들어갔지 거기에 판결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왜 아, 뭔 그렇겠어요? 소리 합니까? 다 죄 받고 그나마 1년 불, 6개월 등등 해서 죄가 원래는 국가범법 최하가 7년인데 1년 네. 6개월 정도로 감형돼서 나왔던 사건이 불임 사건이었고요. 이 불임 사건의 가장 그 기본적인 불임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이에츠가가 쓴 영국 사람이 쓴 소련에 살고 있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으흠. 국토 토론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반국가적인 생각을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얘네들 전부 다 싸그리 몽창 다 그 학생들 잡아다 가뒀던 게 불임 사건이라고요. 변호인 영화 안 보셨습니까? 그럼 변호인 영화에서 잠깐만 내가 알기로는 변호인 영화에서 그거 아니 불임 잠깐 사건이라고 쳐보세요. 그냥 무죄 판결 네이버에다가. 확정났잖아요. 뭔 소리야 그게. 씨. 뭐 저요. 형을 무죄 판결 받았다고요. 나왔다고요. 형을 받았다고요. 뭔 형을 받아요? 어디서 무죄 내가 판결 아, 났어요. 저랑 지금 이거 불임 사건 무죄 안 난 거 내가 찾아오면 우리 네. 꿀밤 5대 맞게 할까요? 서로? 꿀반 5개 그러니까 맞기는. 양심적으로 꿀밤 5대 때리기 할까요? 뭐 어디서 만나서 때리게요? 지금? 아, 아니 그냥 내 믿을게 때렸다라고. 아니 안 때렸어도 내 때렸다고 믿을 테니까. 아니 그 우자님 불임 사건 그 혐의자들 몇 년형 받았는지만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은 님 그냥 내가 믿을 테니까 꿀밤 때렸다고 내 믿을게. 꿀밤 5 때리시라고요. 근데 잠깐만. 근데 이게 이찰수 제가 무죄로 나왔는데. 재심 무죄잖아요. 재심 무죄.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그다음에 그 동백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가보안법으로 했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3조서부터 그 6조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수도 처벌한다라고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님을 때리려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 네. 그리고 지금 네. 우전님이랑 네. 저 새끼 열받아갖고 나 한 대 때리고 싶어. 네. 이랬어요. 네. 자,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네. 이걸 미수로 인정한 사건, 법이 네. 국가보안법이에요. 그거는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행위 자체도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범죄로 인정해야 되는 게 맞죠. 행위를 실행했으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모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내가 저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모의했다는 이유 자체가 미수예요. 도둑질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미수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살인 미수가 네. 뭐예요?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칼이 네. 비껴나가서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질 않았어. 살인 네. 미수라고 하죠. 네. 그럼 보통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네. 미수라는 말을 써요. 근데 네. 국가보안법은 그런 책을 읽어서 너희가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네. 반국가 세력이 못된 것 자체를 미수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3조부터 6조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4악, 2악, 그러니까 3악 뭐 이런데 미수마저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처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처벌한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내가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네. 내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마저도 왜 미수로 도둑질 미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행위를 벌이지 않았는데? 그 혐의가 만약에 그 혐의가 모의했거나 아니면 문자로 뭔가 왔다 갔다 한 것을 갖다가 사법부에서 찾아내면은 그거는 절도 미수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고소가 되고 그것도 형량을 받습니다. 절도 미수라는 건 절도를 하려다가 절도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잡혀갔을 때 미수라고 하죠. 네, 그런데 내가 유저님하고 야, 저 지금 저 뉴크로 저 집 네크로? 네크로님 집 한번 털자라고 우리끼리 모의를 응, 했어요. 응, 근데 누가 신고를 했어. 저 새끼 네, 저 집 털라고 한다? 네, 라고 해갖고 그러면 네, 이게 미수입니까? 네, 행위 자체를 미수입니다. 하질 않았는데? 왜 네, 미수예요? 미수입니다. 미수지. 왜 미수예요? 행위를 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하다가 사전에 그 걸린 거잖아요. 그 아니 미수됩니다. 아니 내가 그냥 털자고 그냥 웃자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야 저거 네크로 집 털어버릴까? 막 이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 들고 신고를 했어. 저 자, 새끼들 그러면은 또 지금 여기서 얘기 털려고 있어요. 모의하고 있대. 그래서 나한테 와서 너 털려고 했어 안 했어? 아 그냥 농담으로 한 겁니다라고 했더니 뭔 본인이 개소리야 털라고 했잖아. 본인이 그 이게 어떻게 미수가 저기요, 미수냐고요. 행동을 정확하게 하질 할게요. 않았는데 어떻게 미수가 되냐고. 자, 미수고요. 정확하게 그 미수고요. 엄밀히 말해서 본인이 미수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내서 제출을 하면은 어차피 그게 농담이라고요, 무죄가 돼요. 농담. 그게 농담이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 저 개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미수입니까? 아니 그게 죽여버리고 싶다는 살인 미수냐고. 지금은 그거 고소될 거예요? 고소가 되긴 되는데 솔직히 말해 경찰서에서 불기소가 나죠. 엄밀히 말해서. 근데 미수 혐의로도 쓸 수는 있어요. 네, 그 미수 혐의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안 하죠. 왜냐면 불기소가 되니까. 왜냐면 미수를 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법적 증거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법적 증거가 안 되잖아요. 채택이 잘. 내가 지금 뭐 우전님한테 나 보통은 우전님을 죽이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말을 했다고 해. 그렇지만 이 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면은 이거 그냥 농담이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앞뒤 맥락과 다 같이 제출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저는 불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행위를 하다 실패했을 때 미수란 말이 써요. 그죠? 맞아요. 맞죠? 근데 네, 생각만 해도 그게 미수가 됩니까?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고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는 미수가 됩니까? 예. 국가보안법에서 걸렸던 사람들 중에서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는 거기에 오해를 받아서 고소를 받았던 사람이 오해를 그러니까 받았던 사람이 본인이 직접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실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고소를 받은 자, 후에 본인이 제대로 설명과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119에다 불임 사건이 무죄가 된 거예요. 재심 판결에서. 이 알겠죠? 다 유죄 났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죄 재심에서 됐잖아요.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 노무현 그 사람 대통령님이 해준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 재심에서 무죄가 났죠. 재심에서 그때 당시에 네. 1심, 2심, 3심 전부 다가 형을 때려갖고 그 사람들 깜빵살이하고 나왔다고요. 깜빵 살게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깜빵 살게 했는데, 깜빵 1년 그러니까 1년 7개월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재심을 한 거라고? 예, 다시 한번 그 미수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3조부터 6조에 있는 미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내 119에 전화를 해서 인천공항에다 내 폭탄을 갖다 어디다 아, 심어놨다. 어? 잠시만요. 자, 자, 이거 이 미수 맞죠? 폭탄을 설치를 하고 내가 응, 어떤 행위를 하려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뭐 그 가짜였던 장난 전화였던 어찌됐건 미수에 네, 그친 거 맞다. 행위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내가 우전님 죽여버릴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게 살인 미수가 됩니까? 본인이 그걸 표현을 했어요? 죽이고 싶다고? 아예 답 떠들고 다녔어요? 내가 말했잖아. 국가보안법이 네, 그 국가보안법 6조가 네,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해서 모의를 한 행위 이런 것들마저도 다 처벌을 했어요. 최하 몇 년? 7년. 응, 응. 이거 때문에 9년 6개월을 산 사람이 이석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소리예요? 행동을 했어요? 이석기는 내란 혐의 맞는데.
아니 어떤 행위를 했냐고. 막걸리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노래 부르고 술 아니에요. 처먹으면서 이 아니 나라 족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아니에요. 다시 짚어보자. 아니에요. 지없는 행위를 아니에요. 했냐고요. 사법부 판결에서 북한하고 북한 인사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랑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지령문도 있고 다 있어서요. 거기 판결문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없다고요. 없다고. 뭐가 하나도 없다고요? 없어요. 다 제 대법원에서 다 무죄 판결 받았어요. 다만 이석기가 무죄 판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선동 행위 이런 거 다 무죄 받았어요. 선동 행위는 무죄 받았는. 간첩 행위 다 잠깐만. 무죄 받았다고. 다 무죄 받았다고요. 오히려 9년 6개월을 받은 행위는 뭐냐면 모의를 했다라는 거. 사람들이랑 모여갖고 우리 이 나라 족 같으니까 한번 엎어보자. 이런 모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9년 6개월 받고 그 모든 형 살고 나온 사람이 이석기예요. 그리고 유호성도 마찬가지로 이 응. 사람은 탈북을 해서 그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어. 그런데 북한이랑 아마 이 새끼는 탈북을 했으니까 북한이랑 분명히 연락을 하고 지낼 거야라는 판단을 내리고 유호성을 간첩대로 집어넣어갖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3년인가 살다 나왔죠.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재심에 의해서 아니 대법원에서 무죄를 났지만 어찌됐건 그걸로 인해서 기소하고 재판받고 깜빵살이 한 게 유호성이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정황적인 증거도 없어. 다만 이 사람이 탈북자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까 탈북자가 서울시에 기밀을 빼서 북한에 넘긴다라는 의심 정황만으로 유호성을 갖다가 기소하고 깜빵에다 집어넣은 게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미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응.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처벌할 수 있어. 처벌한다. 미수마저도 처벌한다. 이 미수가 뭔 미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수의 기준점이 널뛰고 있다. 이제 그 소리잖아요. 미수의 기준점이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한마디로 코에 끄면 코걸이, 귀에 끄면 귀걸이 이 소리라는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이 잘, 말하고 싶은 거죠. 저 우파치고는 이해력이 높으십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할게요. 설령 그게 귀에 걸든 귀걸이든 코에 걸든 코걸이든 그 법을 폐지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내란손 및 국가보안법 그 찬양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한번 따져봅시다. 자, 네. 국가보안법 7조가 내가 김일성을 찬양하고 고무하면 국가보안법 7조에 걸려갖고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음흠, 제가 지금 현재 내가 김일성 너무 좋아해라고 했는데 네크로우님이 음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 에이, 음, 저 새끼 농담하겠지. 음, 라고 얘기하면서 음흠, 신고를 안 했네. 신고를 음흠. 안 하면 국가보안법 10조에 걸려요. 아, 왜? 그, 신고를 안 그, 하면 네. 국가보안법 10조가 잠깐만요. 10조가 이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불고지죄. 그러니까 내가 그 김일성 찬양하는 걸 봤는데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잖아. 예, 저 농담하는 거겠지. 진이가 농담하는 거겠지라고 얘기하면 님은 국가보안법 10조 위반이에요. 그것마저도 신고해야 돼. 좋았어요. 이게 자, 불고지죄예요. 자, 그럼 불구지죄를 해서 만약에 국정원 자체가 나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를 해서 나를 데리고 왔다. 근데 나는 정확하게 지니님이 한 얘기에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전 불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자, 옛날에 막걸리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조치 구호를 갖다 우리가 막걸리법이라고 아니 그리고 잠깐만 정확하게, 잠깐만 들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 90세인데 이 음, 할아버지가 아, 김일성 참 잘생겼네. 이 말로 들어가갖고 2년을 살다 나오셨거든요. 이 재심에 의해서 이제 그 무죄가 됐어요. 음, 그러면 김일성 잘생겼다라는 게 찬양입니까? 본인은 아니죠. 잘생겼다? 그런데 그건 뭐, 이- 그쵸, 네? 그때 당시에 이게 그때 김일성 당시에, 참 잠깐만요. 여기서는,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자, 김일성이 참 그러면은 그 아니 이 얘기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잡혀갔어요. 김일성이 참 잘생겼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앞에서 들었던 막걸리를 같이 먹던 친구가 이거 불고지죄에 의해서 내가 이걸 신고를 안 하면 나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발로 113에다 전화를 해요. 내 친구가 김일성이 잘생겼대요.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10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죠. 자,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김일성이 참 좋은 사람인데라고 얘기했는데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신고를 안 하면 국가보안법 10조 위반 불고지죄에 걸려요. 이게 법입니까? 이런 개 같은 법이? 그래서 실행해 봤어요? 뭐라고요? 실행해 봤냐고요? 네, 말했죠. 아까 그 막걸리 먹다가 잡혀가 그러니까 김일성 실행해 잘생긴 애 봤냐고요? 국정원에서 잡으러 오나요? 누가요? 국정원에서 잡으러 이미 와요? 잡으러 올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 있다는 나름대로 거지. 있다는 거지. 그게 실행이 안 사문화라는 말이 됐잖아요. 아니 님은 사문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북을 사자를 써요. 문화가 네. 소멸돼가는 과정. 음, 그래서 지금 음, 현재 음,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야 그런 거 음, 갖고 뭐 신고를 해. 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불고지죄를 몰라. 그런데 예를 들면 윤석열이 12월 3일 날 계엄에 성공을 했어요. 음.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으로 그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뒀을지를 님이 모르는 거야. 오히려 저기 뭐야 12.3 계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반국가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 법에 있는 게 국가보안법에 있어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 반국가 집단 이런 것들은 어떤 법에도 그 말이 적혀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딱 국가보안법에만 있어요. 그러면 반국가 세력을 그렇게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명하는 순간 뭐에 걸려? 국가보안법에 걸린다고요. 국가보안법이 지금 현재 사문화되는 법이다. 뭐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국가보안법은 이미 아니요. 우리가 2년 전에 국가보안법은 아니 예, 국가보안법으로 잠시만요. 지금 나 자꾸 같은 그 사람들 이상한 소리 다 하지 잡혀갈 수 마세요. 지기님 있었다고. 자꾸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국가보안법은 사문화가 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왜 전쟁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견제하는 법이지. 그게 자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아니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웃기는 게 뭐예요? 북한을 위해서라면 그 음, 대한민국의 기밀을 북한에게 음. 넘기는 자 이게 뭐예요? 형법 98조 간첩죄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잠시만. 북한에게 기밀을 넘기는 행위를 하는 자, 이거 간첩죄예요. 우리나라 형법 98조로 다스리고 있어요. 어? 네. 최하 7년. 음,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조직한 자, 이적죄라고 하죠. 음, 여적죄라고 하죠. 음, 여적죄로 형법 101조가에서 다루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음, 이적죄, 여적죄, 음, 간첩죄, 음, 그러니까 여적 그러니까 뭐 수많은 음, 형법 81조부터 음, 100조까지 쭉 읽어보세요. 전부 다 국가보안법하고 똑같은 법들이에요. 다만 음, 형법에 다스리는 건 뭐냐면 행위를 했을 때 음, 처벌하는 조항들이에요. 근데 음, 국가보안법은 음. 뭐래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왜냐면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서는 이미 국가에 해가 되었으니까 그걸 사전에 막는 법이죠. 네,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사전법이 생긴 거예요. 엄밀히 아니 말해서 그런 아니 국가 아니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범죄의 그러니까 옛날에 그 톰 크루즈가 나왔던 그 영화 뭐야 마이너티 리포트 무슨 아니 그 네크로님은 내일 모레 어디 가서 간통을 할 거야 강간을 할 거야 이걸 예상을 하고 님을 처벌하면 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첩보 기관에 이제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경우 물론 대외이겠죠. 공개가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먼저 움직이를 했었을 때 거기에 사전 징후가 보이면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네, 그런 것만 그러니까 사전 징후에 의해서 법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보안법인데 네, 그러면 살인죄, 강간죄, 음, 그러니까 강도죄 이런 건 음. 왜 사전에 저 사람이 강도를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왜 그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해요?
강도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살인은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실은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보다는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법이 아까 왜냐면은 개인과 처음에 아 개인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범죄 여부가 발생되던 이후에 처벌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겠지만은 만약에 국가의 존립이든지 아니면 공공 질서가 무너진 다음에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말하자면 피해, 그러니까 데미지 컨트롤을 하는 그 비교 순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 같은 경우는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방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 간의 범죄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개인 간의 범죄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가 나와야지 그걸 갖다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게 국가보안법 말고 살인죄가 있죠. 사형까지도 나오잖아요. 보증 무기징역으로 되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나오잖아요. 살인죄가 우리나라 네, 최고형을 줄 수 있는 게 살인이잖아요. 네. 그럼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놈들 다 가져야 되는 게 맞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치밀하게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데이터를 이 가지고 사람이 있대. 반국가 행위를 할 걸 어떻게 예측을 하고 반국가 행위할 것 같은 사람들 다 잡아가둬요. 그리고 폐하가 7년, 채하가 7년. 심지어 내가 아까도 정확하게 얘기했죠. 갈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님 국가보안법 정확하게 3조부터 갈게요. 6조까지 쭉 읽어보시면 미수도 우리나라 처벌한다라고 돼 정보부나 있다고요. 우리나라 정보부나 아니면 당시에 있었던 그 말을 국가보안법이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사람을 잡아갈 때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50%가 완료된 상태예요. 진희님이 말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말하자면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나 그거 같은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첩보행위나 반국가행위 그리고는 보안을 갖다가 어겨서 그것이 조사가 50% 진행됐을 때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들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얘기하는 게 반국가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면 형법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음. 형법 그 80조서부터 100조까지 20조를 보래니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적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여적죄, 간첩죄 다 나와 있다고. 근데 국가보안법은 이 간첩죄를 할 것 같은 놈들을 잡아가두는 게 국가보안법이라고.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간첩질을 할 것 같은 놈들, 반국가 행위를 할 것 같은 놈들, 반국가 세력을 조직하고 단체를 만들려고 할 것 같은 놈들을 네, 잡아 가두고 처벌을 네. 하는 게 국가보안법이라고. 이게 말 같은 법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전 말이 된다고 살인을 할 것 생각합니다. 같은 놈들을 다 잡아 가두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미 만약에 그와 같은 인사가 북한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또 그거란 조사하고 데이터가 결과 확실하고 아니면 충분하다고 풀어준다. 하면은 의심될 당연히 소리 안 하면 된다, 잡아가두겠죠. 진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 정보부 같은 경우는 신원조사 쭉 하니까, 엄밀히 말해서. 당신 말하는 억울한 사람들조차서도 만약에 그 데이터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사전 예방법이라고 나왔을 땐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자, 일단은 네. 예, 저 창섭님이랑 진희님이랑 아니, 잠깐만, 우전인데 정의 좀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네. 한 번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섭님이랑 진희님이랑 이야기할 거 네크로님이 하시고 두 분 다 네. 이야기할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된 내용 해가지고 이제 요 주제는 정리를 합시다. 왜냐면은 그 네. 네. 진희님이랑 또 토론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크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네크로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네크로님도 저한테 들은 국가보안법에서 그러니까 좀 들은 말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간에 마지막 발언으로 네. 나는 지금 네크로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정리를 할게요. 네. 네크로님이 말씀하신 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빠르게 그리고 좀 급하게 만든 법이긴 하지만 필요했다.
이게 이제 그 네크로님의 말씀이셨고,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시적인 법안으로 때 되면 사멸시키고 새로운 거기에 대한 맞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던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북한 때문에 아직까지도 존속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얘기하는 건 국가보안법에 단 한 줄도 북한이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지금 네크로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정리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론을 다 제기를 했던 거였고, 제가 어떤 그렇다면 반론을 했는지 네크로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제 반론이요? 제 반론은 확실하죠. 1948년 님의 정부가 주장을 저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예. 대한 반론을 제가 위기 상황 극복법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고, 한시적인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이지 않고 75년 동안 끌어왔으므로 잘못되었다는 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국가보안법에 북한이란 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크로님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라는 우리가 특수한 상황, 휴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국가보안법에 어느 한 줄이라도 북한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국가보안법이 나온 이유가 북한에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이 내려와서 계속해서 국가를 갖다가 소욕해 하고 공산주의 같은 세력에 서 국정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소용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후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남한도 침공하고 이러면서 한시적이라고 말을 했긴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적대 세력이 지금까지도 존재했기 때문에 계속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게 만약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에요. 적국 상대가 있으니까 우리에 대적하는 상대가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변호인 계속해서 기읍 국고법을 좌파가 유지해야 되는 미호씨 상황이 인양 보고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진실 인양 저는 그렇게 얘기하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분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말하자면 미수를 이용해 미수도 원래 처벌되는 법이긴 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법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재판까지 가는 건 맞다고 하지만은 조직이 붕괴될 수 있는 국가 안보나 여기에 대해서 그 행위가 일어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재판하고 한다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한 손실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나라 시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수 행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은 더 우선순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법적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원래가 휴전 상태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집단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생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국가보안법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법조문 자체에 북한이라고 명시되지 않아서 우리는 당연하게 이게 북한을 적국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 네. 이것도 반국가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네. 대한민국 형법 93조에 이적죄로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적국하고 합세해갖고 또 음흠.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이 어적죄라고 형법 94조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밀을 적국에게 넘기는 행위, 형법 98조 간첩죄로 다 다스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본인 우리나라 사건 형법으로 주체사상 다 척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집세와 그게 지금 시위를 국가보안법에 했었다. 있는 사실을 많은 모든 근거해서 죄들이 맞다 우기지 말고. 형법으로 다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법적 실효성이 제일 높은 거는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적 행위를 한 미수 행위, 음.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이익을 제가 위해서 행동을 말했잖아요. 하려다가 개인 행위에 잡혀. 대한 미수 행위보다는 국가 안보에 대한 미수 행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 이제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잘못된 게 뭐냐면 생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이 나라를 갖다 그렇지만 뒤집어 엎고 싶어.
나는 형사 생각만 해도 잡혀가는 법이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 법이 실행이 됐었을 때는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법이 효력이 발휘돼요. 네, 우리 일단 두 분 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돌고 예,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마무리 발언하고 제가 이 토론 끝낼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알린 것만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소득을 얻었다. 뭔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가보안법은 15일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진 그러니까 되게 어설픈 법이었고 한시적인 법안이었고 그리고 이 뚝딱뚝딱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개정해서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다. 요것만이라도 저기요, 요걸 얘기하고 잠시만요. 싶어갖고 아니에요. 절대 저는 아니야 인정 내 프로님한테 못할게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아니, 일단 요걸 일제치에 얘기하고 있었던 법 싶어서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얘기했던 위해서 거예요. 딴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자, 그거는 학술적으로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방금 얘기는. 전에 진희님이 요거 얘기하고 끝내기로 하셨었고, 그럼 창선님도 이제 음. 한마디 딱 하고 요 주제에선 끝 마무리하고, 진희님만 괜찮다고 하시면은 다음에 대기하시는 분 계시니까 주사파 이석기를 같이 보호하는 진행해 보도록 너가 하겠습니다. 정상이냐? 자, 너를 그러면 제가 신봉하고 여기서 싶다, 얘기를 키읔. 할게요. 첫 번째, 그 일제치안법 자체가 국가보안법으로 그거 확대 해석이 됐다. 네, 저 전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게 논란이 됐었지만 그게 결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일제치안법에서 확장된 거 아니에요. 이건 역사 왜곡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 그 국가 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범죄와 국가의 범죄를 갖다가 동일선상하지 않고 국가의 위기를 위해서 사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견제나 말하자면 이런 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일번에 만들어졌다고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견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간첩을 잡는데 더 실효성이 더 높은 법이에요. 이 자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 뭐냐면 뭐 미수 행위 때문에 이게 막 코에 걸면은 이 사람들 잡아가고 뭐 귀에 걸면 이 사람들 잡으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자체가 보통 대부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대부분이 간첩이나 스파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으로 이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통계 수치를 봤었을 때는 간첩이나 스파이를 잡아가준 사람들이 많지. 그거에 비교해서 거기에 비해서 무죄를 판결된 사례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보안법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창섭님 다음에 우리 지금 저희 우파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여기서 멈추기가 네네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저도 되게 지금 괜찮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